한 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국정 운영에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부처별 업무보고, 국민 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다 생생히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업무보고 전체 과정은 KTV 생중계로 진행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그다음에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공직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 역할에 충실히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수가 문제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며 공정한 공직 인사를 약속했습니다. 인사 문제가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만큼 최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선의가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체로 공직사회 안에서 인사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라도 알려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제질서가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운명적으로 중요한 분수령에 선 시점이라며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삶까지 달려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시술릿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올해 한 라오스 제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자회담이 열리는데 라오스 정상의 방한은 12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교육과 투자, 인프라, 공급망은 물론 온라인 스캔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양자회담이 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숨고르기 후 내년도 이뤄질 정상외교를 위한 실무 차원의 물밑 조율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거듭 확인한 이 대통령은 새해 첫 정상외교 무대로 일본을 택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에이펙 계기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이 대통령의 방중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엔 총회와 아세안 정상회의, 경주 에이펙과 G20 등 다자외교 일정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양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전달한 신임 주한 대사들은 올해 이 대통령이 거둔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각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육성 전략에 대해 민관이 논의하는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경제 발전이 우리나라 새로운 도약의 핵심이고 그중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의 생산 엄청 늘어날 텐데 소부장 분야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이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의 혜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와 관련해 획기적인 정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규제 분야 또는 인프라 구축 또는 이제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인재 육성 관련 정책도 적극 지원할 거라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6대 핵심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6대 개혁을 바탕으로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혁에는 저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이겨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안들에 대해선 국회가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 11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이를 국민의 생중계로 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국민 앞에 국정 현황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릴레이 업무 보고에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성장을 위한 5극 3특 권역별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중부권, 호남권, 동남권, 대구 경북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제주와 전북, 강원은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전략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지역 투자와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세종과 서울, 부산을 순회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순서를 지방시대위원회로 정한 배경도 이런 균형 발전 이행의 시급성, 문제인식과 맞닿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공간 대전환을 주제로 한 지방시대위원장 발제와 참석자 자유토론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거론했던 대전 충남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수도권의 흡인력이 지나치게 강해 지역에서 뭔가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해 균형 발전을 완수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